자, 안녕하십니까. 또 30분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했던 거를 교재를 중심으로 좀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내일 수련회라고 또 약간의 들떠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전기장 기억나요? 어제? 전기력선, 가우스 법칙. 교재는 여러분들 몇 쪽 펴야 돼요? 글쎄요. 30하고 31쪽. 그래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꼼꼼히 읽어볼까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로? 오늘 열심히 하는 친구가 일어났어요. 정신 차렸습니다. 어제는 거의 뭐 숨을 죽이고 있었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 들었던 얘기죠? 자, 어제는 힘들게 한자를 썼지만 오늘은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전기장이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장이에요, 장. 이 장이 뭐라 했어요?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field. 그러니까 field라는 것은 우리말로만 순수 우리말로만 마당이에요, 마당. 운동장이라는 얘기예요, 운동장. 그러니까 전하들이 놀고 있는 공간이 뭐예요? 전기장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개의 세계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필요한 것은 공식이지만 개념을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죠. 자, 전기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뭐라고도 부른다? 전장이라고도 부른다.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E는 있고로 어떻게 돼요? 4파이 여기에는 입실론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입실론은 뭐하고 뭐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진공중과 비유전율.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S로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공중일 때 비유전율은 1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점전하에서 진공중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뭘로 간다겠어요? 입실론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요? 4파이 입실론 제로로 가고 R 제곱분에 여기에서 전기력 힘에서는 Q가 몇 개 들어갔어요? Q1 곱하기 Q2였는데 전기장에서는 Q 하나가 뭘로 바뀐다? 1로 바뀐다. 그래서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전기장 내에 1쿨롱 전하를 임의의 P점에 놓았을 때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는 Q와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기장의 세기다. 그래서 선생님 어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백일 정도 들고 와가지고 어땠어요? 좀 보이지도 말았죠? 근데 선생님이 있는 날과 없는 날과 차이처럼 Q가 있는 순간에 여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겠죠? 좀 더 전기력선이 나오겠지만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은 얘가 플러스 쿨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탁 퍼져나간다겠죠? 이 세기가 뭐라고요? 민재, 전기장의 세기예요. 우리 교재는 이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엄청 풀겠죠? 그래서 단위는 볼트 퍼 미터 또는 뉴턴 퍼 쿨롱인데 단위를 하려면 전위가 끝나야 돼요, 전위가. 전기장 세기 말고 또 전위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단위는 또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연이. 전위의 공식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F에서 뭘 구해요? 2로 가고 2에서 뭘 구해야 돼요? 전위로 가야 되죠. 전위는 뭐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걸 잠깐 보자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Q가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얘하고야 차이가. R이 하나 없어졌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볼트 퍼 미터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 한번 보이도록 하고 마찬가지
여기는 뭐예요? N은 뭐예요? 힘의 단위죠? 네. 잘 봐보세요. F에서 2로 넘어올 때 뭐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Q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쓴 거예요? Q를 쓴 거죠. 그러니까 F는 이거로 Q2인데 2는 뭐란가요? 여러분 알아야 돼. 2가 전기장이 세이고 F가 뭐예요? 전기력이란 거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이? 자, 그러니까 F는 이꼬르 Q2에서 2를 놔두고 Q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Q분의 F가 되니까 F는 단위가 뭐예요? 뉴턴이고 쿨롱이니까 이것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볼트 퍼 미터인데 하여튼 뉴턴 퍼 쿨롱도 나타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어제는 이제 전기력선에서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제 시험에는 전기력선이 무조건 나온다겠죠? 자, 전기력선이 뭐예요? 전기력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선생님 어제 영상에 이제 자막으로 수정을 했긴 했는데 전기력선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사람이 제안한 사람이 페레데이래요. 선생님 어제 설명 중에 플랭크니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페레데이가 이제 본인도 안 되니까 이거를 시각화하자 해가지고 전기력선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들어간다.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란 얘기예요? 전기력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자석은 우리가 많이 갖고 놀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는데 조금 더 쉬운데 전화를 갖고 노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인이 전화 갖고 놀았어요? 네. 전화 가지고 놀았어요? 아니요. 안 놀았죠? 네. 선생님도 전화 가지고 논 적이 없어요. 전화기 가지고 논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결국 뭘 가져온 거예요? 전기력선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전기력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전하에 의해 전기장이 형성된다.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하를 갖다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되면 PHET에서 한번 시각화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현상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상으로, 가짜로 만들어낸 선이 뭐란 얘기예요? 전기력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력선 볼 일이 자기가 그리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어요. 선생님도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책에서 이거 다 가짜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력선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기력선의 성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자세히 봐보세요. 요거 확대가 된가요? 오늘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봐보세요. 얘가 지금 뭐예요? 플러스 전하죠? 마이너스 전하죠? 플러스 전하죠? 지금 화살표의 방향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플러스 전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그 그린 게 뭐란 얘기예요? 전기력선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4개 그릴 것인지 이게 몇 개입니까? 8개를 그릴 것인지는 그린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이제 이게 그려져 있는데 실상은 만약에 내가 플러스 이쿨롱을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이쿨롱은 2배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을 보고 아 이게 하나 있구나 2개 있구나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력선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기력선, 전기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기장의 세기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특별한 얘기 없죠? 근데 이제 성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여러 번 읽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 전기력선은 어디서 출발한다? 양전화. 양전화. 양전화 누구예요? 양전화. 우리 반 누구지? 비슷하죠? 한 끗 차이예요. 양진아, 양전화. 어디서 끝나요? 음전화에서 끝나죠? 핸드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자,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죠. 이게 화살표로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거는 지금 전위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 말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어려운 말 또 나와요. 전기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나타낸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잘 안 지워져요. 자, 전기력선인데 이 숫자 보여요? 이 숫자? 숫자가 아니죠. 기호죠. 이자 보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접선 방향이라는 거예요. 접선. 수학에서 뭐 미분의 개념을 설명을 하긴 합니다. 한 점을 지나는 뭐 수직으로 지나는 접선으로 지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아직 전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전위는 뭐예요? 전기 위치 에너지인데 우리가 전위차가 발생한다 말 들어봤죠? 이제 본 수업 시간이나 그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값이 같을 때 전위차가 없는 것을 등전이라고 그래요. 등전이. 오늘 본 수업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등전위에서는 수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전하가 있는데 이 점에 나중에 전위 값은 이제 구하거든요. 아직 전위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를 구하게 되면 이 점들이 다 값이 같으면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전이라고 그래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격증 공부할 때는 이 개념을 다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엔 찾아집니다. AI 치면 다 찾아져요. 막 이만큼씩 나와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를 정의한다. 이게 이제 이 말이 나와요 또. 전기력선의 밀도는 바로 N이 뭐냐면 전기력선이에요. 뭐라고요? 전기력선의 수를 표현한 거예요. S 나오니까 면적이 미터가 나와 있죠? 면적.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네. 단위는 미터로 나와 있어요. 전위의 단위니까.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 면적을 생각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미터의 제곱일 것 같은데. 일단 면적분의 전기력선의 수를 표현한 게 뭐다? 전기의 세계다. 말로 계속 풀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기력선은 연속적이고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나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면 알겠죠? 그 다음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생산과 소멸이 없다. 전하가 없으면 없다는 얘기죠. 자, 가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전기력 성결이 맞지 않는 것은 한번 쭉 눈으로 30초 동안 시간 주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오늘 주윤이가 조용합니다. 자, 답은 뭐예요? 이제 오늘 틀리면 이제 1번 전기력선이 양전하에서 출발해서 음전하로 끝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기력선 접선 방향은 전장이나 뭐야 똑같은 말이에요. 전기나 전기장이 똑같은 말이라 했죠? 전기력선은 도중에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끊어진 거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당연히 뭐가 틀렸겠어요? 3번이 틀렸죠. 교차하지 않는다. 수직으로 나옵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전기력 선제는 시험에 꼭 나오는데 여러 번 읽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어렸던 부분이 뭐예요? 여기죠. 자, 읽어보세요. 뭐예요, 이제? 네 자리 맞아요. 앉아도 됩니다. 화면은 안 나와요. 자, 전속하고 전속밀도가 나오죠? 여기서 속이 뭐라겠어요? 어제 다발이라겠죠? 다발이고 또 뭐라고요? 묶는다. 뭐 이렇게 썼었잖아요. 선생님 기억력이 하루밖에 안 가서 묶을 속.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전속 밀도로 표현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기장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거는 가우스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가우스 법칙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나요? 이거 생각나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적분을,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겠죠? 그럼 봐보겠습니다. 전속이란 건 뭐예요? 전기력성의 다발이라는 얘기예요. 전기력성의 다발. 근데 이제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야죠. 뭐라고 불러, 이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를 빼고 이만 봐보세요. 푸사인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Q하고 똑같죠? 그만 읽어보겠습니다. 전하랑 Q가 일정해도 전기력선 수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N이 지금 뭐예요? 전기력선 수죠? 근데 전기력선 수가 Q하고 똑같다 그러면 쉬운데 안 그래요. 다 같아요, 틀려요? 뭘로 나눠져야 돼요? 유전로 나눠져야 돼요. 그럼 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전하가 위치한 매질에 따라 전기력선 수가 변하여 전기현상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별로 어려움 없었죠? 잘 살았죠, 이때까지?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다. 그게 뭐란 얘기예요? 전속이란 얘기예요. 전기력선을 계산하고 싶은데, 전하량을 계산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뭐가 달려있어서? 매질에 따라 맨날 바뀌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개념을 가져온 게 뭐냐면 전속이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매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속이란 말은 속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플럭스라고 어제 어려운 말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발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우리는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선속이나 전속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필드, 라인, 뭐 플럭스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냥 하여튼 선속이나 속이란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도입하면 전기현상을 해석하는데 편리하여 전속을 도입하였다. 계산이 편하려고 뭘 가져온 거다? 전속을 가져왔다. 전기력선을 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뭐 때문에 복잡하다? 유전력 때문에 복잡하더라. 그래서 전속은 전하랑 Q와 같은 양으로 정의하는 가상해설을 말하고 푸사이. 선생님 아까 말 잘못했네요. 얘가 이게 뭐라고요? 전속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속은 뭐하고 똑같다? 전하라는 거 똑같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속을 가져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푸사이는 뭐하고 똑같다? Q하고 똑같다. 그래서 전속의 성질은 뭐하고도 똑같다? 전기의 성질이 같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요? 밀도 나오죠, 밀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림을 그려 있어요. 다발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다발. 다발인데 이 면적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밀도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된다? D는 이꼬르 S분의 푸사이로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푸사이하고 뭐는 똑같다? 전속과 뭐는 같다?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푸사이로 쓸 수 있다. 알겠죠? 주의가 알겠어요? 네. 자, 시험에 또 나오는 것은 전속 밀도와 전기의 관계인데 이거는 사실 가우스 정리로 정리가 돼요.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가우스 정리죠. 가우스 정리. 어제 가우스 정리 혹시 말 생각나요? 가우스 정리 선생님 나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데 왜 볼태기가 자국이 났죠? 아, 공부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가우스 법칙? 우찬이, 가우스 법칙 선생님 우리가 어려운 말 썼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운 말 썼어요. 이걸 말로 풀었었죠? 임의의 폐공면을 통과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속. 전속 나오잖아, 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이 다 끝나도 뭘 기억이 나야 되냐면, 전기력선하고, 전속하고, 전속 밀도란 말이 설명을 정확히 못해도 뭔가가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전속은 걔는 통과하는 전속은 그 내부에 있는 뭐하고 똑같다?
전하량하고 똑같다. Q하고 똑같다. 근데 우리는 기능사에서는 적분을 최대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D 곱하기 S로 쓴다겠죠. 근데 이게 전수 밀도이기 때문에 D는 뭐라고요? S분의 Q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면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갇혀 있습니까? Q가 갇혀 있죠? 자, 그럼 얘를 9로 막았어요. 이게 폐곡면이에요. 폐곡면. 못 빠져나가게 가뒀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가우스 평면이란 말도 쓰는데, 그림과 같이 구중심에 Q가 있을 때 폐곡면의 전하에 대한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로선 수 또는 존속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이 가우스형이다. 좀 다르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표현한 표현하고 똑같죠, 거의. 임의의 폐곡면을 관통하는 뭐의 총수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뭐하고 똑같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가우스의 정의예요. 근데 이 적분을 다 필요 없고 쉽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ds는 이꼴로 q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d는 s분의 푸사이. 이게 뭐라고요? 전속. 전속은 뭐가 똑같으니까 q가 똑같으니까 s분의 q로 쓸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구 거표 면적의 면적을 나타내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면적의 공식. 도훈이가 지난번 틀려버렸잖아요. 부피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생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구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거표 면적 건넓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4파이 뭐예요? R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거니까 이 구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4파이 R의 제곱이 나온 거죠. 그리고 푸사이로 표현할 수도 있고 Q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전속 밀도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Q라고 써져 있는데 뭐하고 많이 닮았더라고 말이에요. 누가 닮았어요? 기준하고 닮았어요? 살짝 닮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4파이 R 제곱분의 Q로 생겼어요? 그럼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4파이 R의 세제곱분의 Q로 닮았는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죠, 지금. 2는 어떻게 돼, 2는? 4파이 필름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잖아요. 뭐만 차이 있어요? 입실로만 차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놈 유전열이 골치 아픈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골치 안 아프죠? 생각 안 하면 골치 안 아픕니다. 뭔가 좀 알려고 하면 골치가 아파요. 알겠죠? 선생님 아까 제가 버버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수업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 없는데 정리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거를 관계를 보면은 D하고 E하고의 관계에서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려면. 입실론 또는 입실론, 이렇게 진공중학 같은 경우는 입실론 제로 1을 쓸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건 상관없는 거죠. 알겠어요? 자, 주목. 자, 그러면 여기다가 빈 하얀색에다가 다음 시간에 전이를 하는데, 사실은 공식은 몇 개 없는데 막상 어려워요. 그죠? 설명하려면. 선생님도 막 설명하려면 수학을 막 엄청 알고 싶고 물리를 엄청 알고 싶은데 그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도훈이는 다 되죠? 네. 다 된다고? 나오세요. 여기서 공식 써보세요 한번. 자, 데뷔합니다. 오늘 되게요. 자, 도훈이 아버님, 어머니 좀 보세요. 자, 전기의 공식 써봐. 네? 전기의 공식. 네, 이건 전 다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몰라요. 알았어. 제가 안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F에서 뭘로 오면 돼요? 2로 오면 돼요. 나중에 전이 배우면 이제 뭘로 가면 되는 거고? V로 가면 되는데, 우리 지금 전기장애 3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장애 3개를 하다 보니까 쿨러잉 법칙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외워야 한다니까요. 시험 언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 언제 볼 거예요? 내년에 본다고 하면 내년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후년에 본다고 하면 내후년까지.
너무 머리에 넣고 싶은 게 너무 좋다. 느껴보면 좋겠죠.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면 빨리 시험을 합격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D는 이꼴은 뭐예요? S분의 푸사이 또는 Q. 근데 요 놈을 좀 잘 기억하라고, 푸사이를. 선생님도 아까 제가 어버버 했잖아요. 푸사이가 뭐다? 전속이다. 전속 밀도다. 전기력성이다. 다르다고요.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네. 전기장이 존재하면 전기력선을 가상으로 나타내고 전기력선 가지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전속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전속이라는 개념을 가우스 법칙에서 이제 전속 밀도라는 개념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